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대세로 생기는 이 지구꾼들이 이제 강한 그립을 하는 사람들, 그죠? 뭐 배관공이라든지 목수라든지 테니스 라켓을 강하게 친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만 과연 모든 목수들이 테니스를 보고 생길까요? 모든 테니스 선수들이 테니스를 보고 생기고 모든 칼을 쓰고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자르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테니스를 보고 오냐면 리스트 익스텐서, 특히 단요 축순근 신근의 머슬벨리에 타이트함이 있는 사람들만이 반복적인 동작을 할 때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줄에 염증이 생긴 그 부위를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극이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손상 1차 반응이잖아요. 조직 손상 1차 반응, 염증, 그 다음에 부종, 통증, 기능장애, 이렇게 4단계를 거쳐가는데, 그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열이 있거든. 발열, 발적 현상, 이 기본입니다. 열이 있는 것도 디프레션으로 자극을 해버린다면 염증은 더 증가됩니다. 손상은 더 된다. 손상의 결과가 염증이니까.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고요? 제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스텐스 머슬의 머슬밸리에 발생해 있는 그 타우트밴드를 계속 릴리즈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치료법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대로는 치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엘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어떤 1년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2번, 3번이면 끝이 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봅시다. 테니스엘보 보면, 이게 이제, 과사용 증후군, OS 신드롬이라고 해요. 많이 써서 그런 거니까 좀 쉬어라라고. 근데 쉬어도 쉬었을 때 이제 통증이 좀 사라지다가 다시 또 일을 하면 또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쉰다고 되면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휴식을 취하면서 머슬벨리에 발생했던 그 타우트밴드가 없어져 버린다면 통증 사라지겠지만, 뭉쳐있는 상태라면 힘줄에 발생한 염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근육이 또 당기고 있기 때문에 힘줄에 다시 텐션을 가하게 될 것이고 다시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이스 신드롬이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라이스입니다. 쌀을 말하는 게 아니고 RICE라고 하는데, 레스트, 일단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싱, 열이 있기 때문에 발열 발정 현상이기 때문에 아이싱을 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션, 압박을 좀 눌려주면 부종이 빠지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들어주면 심장으로 혈액을 빨리 올려보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1차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치료가 다 되면 뭐 세상 치료는 정말 쉽게. 두 번째는 인젝입니다. 뭐 어떤 약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대 강화 주사. 인대 강화라는 게 말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인대 강화가 좀 불가능한 말입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액티브 능동 조직, 머슬에만 가능한 것인데, 수동 조직인 인대에 강화라는 용어를 붙인 이 현대의학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용어를 붙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의사들 쓰는 이제 약침입니다. 사실 봉침이죠. 원래는 이제 그냥 벌에 침을 쏴가지고 그걸 뭐 어떤 양리적인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간요법에서 사용하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한의사들이 차용을 하면서 그런 벌에서 발생하는 알러지 성분들은 이제 추출해 빼내버리고 양리적 성분만 이제 담아가지고 주사를 주는데, 이거나 뭐 큰 차이는 없다. 뭐 PRP인지 어떤지 모르겠다만. 그 다음에 테이핑도 있고, 그나마 테이핑이 낫습니다. 오히려 머슬밸리를 자극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다음에 밴드죠. 저 때 테니스 친구들도 들으면 밴드를 차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차느니 팔뚝을 계속 좀 풀어버리면 끝날 문제들이다. 그건 이제 괄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초음파인 것 같아요. 결국 어디에 하고 있냐면, 이 라텔라 에피콘다일이 치료 타깃이 된다는 측면에서 치료가 안 된다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충격파인데, 충격파 또 마찬가지잖아요. 아픈 부위에 치료를 하는 건데, 아픈 부위에 충격파를 쏘거나, 아픈 부위에 레이저를 쏘거나, 아픈 부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아픈 부위에 주사를 놓거나, 아픈 부위에 갈사를 하거나, 뭐 똑같잖아요. 아니, 아픈 부위에 치료를 해가지고 나을 수 있으면 세상 치료는 쉬울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면 이렇게 수술까지 합니다. 아픈 부위는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자, 테니스 엘보가 맞냐, 골프 엘보가 맞냐, 그런 거 따질 게 아닙니다. 우리가 코 컨트랙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워 그립을 지기 위해서는 익스텐서에 해당하는 단우측 수근신근이 공동으로 컨트랙션을 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안쪽에 나타날 수도 있고 바깥쪽에 나타날 수도 있다. 제 치료는 그렇습니다. 바깥쪽에 설령 통증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안쪽에 있는 플렉스 머슬까지 같이 이제 이완을 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을 시켜 나간다.
그리고 우리가 척추를 이제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난이도를 100으로 잡는다면 엘보나 리스트, 핑거 이런 것들 사이 난이도가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척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은 20회, 뭐 많이 가는 사람은 30회 이렇게 가긴 하지만 10에서 20% 가면 얼마입니까? 두 분에서 한 6분 정도면 대인셀보가 낫는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낫습니다. 실제로. 어디를 치료해야 되냐면 머슬 밸리에 있는 타우트 밴드를 없애줌으로 인해서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대인셀보가 앞에 말했던 이러한 여러 다양한 치료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다면은 통증이 좀 오긴 하지만 질 때가 좀 아프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료 회복이 안 된다면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석회가 생겨가지고 화골성 근염입니다. 마요사이티스 오시피컨서 근육에 염증이 생겨 뼈가 되어버린 상태인데 이제 이런 석회질이 엑스레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더 이제 완벽하게 구부러지지도 않고 완벽하게도 펴지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절개를 해가 이제 회복을 시키는데 절개한다 하더라도 우리 테니스 치는 사람들 보면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깨로 보면은 어깨에 있는 이제 스케스 근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주기를 따르면서 없어진다고 하고 저 또한 힘줄에 생긴 스케스 근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풀 아레움이 되게 치료를 해내는데 충돌 증후군은 이 극상근이라고 하는 힘줄에 생기는데 이 마이오사이티스 오시피쿠스는 머슬에 생기고 있어요. 아마 바이셉스 브라키나 브라키알리스 쪽에 생긴 스케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테니스엘보가 오래오래 지속이 된다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조직 또한 그 통증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어떤 보호하려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팔꿈치에서는 이렇게 스케를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허리에 있는 주간판이 왜 튀어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협착증이 왜 생기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다라는 것인데 많이 써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근육의 문제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텐셀보 환자가 낫지 않는 상황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 텐셀보 왜 안 나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는 중에 이 근육의 힘성을 탁 알게 되는 겁니다. 근육이 어느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제가 머슬 체인 오브 휴먼 바디라고 해가지고 인체 13개의 근사슬을 그 자리에서 그려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근사슬 이완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테니스엘보가 생기는 이유는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휴무러스가 있고 밑에 라디우스가 있고 올라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세 뼈가 만나서 플렉션, 익스텐션, 그다음에 프로네이션, 슈프네이션 이 총 4가지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자, 라디알 튜브러시티에서 붙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바이셉스 브라키가 있고 울라 튜브러시티에서 붙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브라키알리스가 있습니다. 반대로 라테랄 에피콘다일에서 부착해가지고 관절을 지나서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이런 커먼 익스텐스 텐던들 그 안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단유 축수근 시근이 되는데 이 근육의 힘쓰는 방향을 보면 보십시오. 위에 근육은 위에 뼈에 붙어서 관절을 지나 밑으로 오고요. 밑에서 부착한 근육은 관절을 지나서 위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힘이 크로스 방향으로 당기게 되면 엘보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엘보는 익스텐션이 됩니다. 클로즈팩 상태에서 이 두 힘이 딱 작동을 하게 되면 클로즈팩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벽이나 바닥에 짚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개의 힘이 작동하면 엘보를 탁 익스텐션 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 내부에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압력 변화가 뼈와 뼈를 서로 끌고 오면서 서로 맞부딪히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관절 내부에 압력이 증가되니까 관절 내부에 있는 압력 수용기를 자극을 하게 되고 그 통증이 다시 내려 올라가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건 같은 경우는 라테럴 글라이딩 엑서사이즈를 하면 뭐 텐셀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호주에 있는 메코넬이라는 물리치료사는 라테럴 글라이딩 고정 픽싱 테이프를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 관절이 압박을 받았겠어요? 근육이 크로스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는 이 머슬벨리가 타이트해짐으로 인해서 이 힘줄에 텐션이 걸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자극을 하고 비비고 시략서처럼 행으로 마사지를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타이트해진 이 머슬벨리가 치료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타이트해져 있는 머슬벨리를 풀어나갈수록 이쪽에 붙어 있는 텐션에
텐던에 발생한 텐젤 포스라고 하는데 비정상적인 인장력이 빠지게 되면서 염증이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관절에 압박이 되어 있는 것 또한 머슬이 풀리면서 관절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통증 사라진다 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나요? 일리가 없다면 다시 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이 질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치료 타겟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이 아픈 부위가 아니라 리스트, 스탠서, 플렉서, 그 다음에 엘보 플렉서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경추 5번, 경추 6번이 지배하는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경추를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해주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신경 신호 원활하게 내려올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스카풀라의 움직임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토 스카풀라는 이제 롬보이드 어퍼 트라페지스를 같이 풀어나감으로 인해서 통증을 없애줄 수가 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이 너브 뉴로다이나믹 솔루션 신경가동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헬스 트레이너한테만 국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카츠 트레이닝 위드 키네지오 테이프이라고 해가지고 키네지오 테이핑을 가지고 약간 압력을 가하듯이 이제 묶어 주게 되면서 이 팔뚝에 있는 이 전완근 내 허혈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치료 테니스 엘보를 치료하는 방식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영상을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신장 운동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액티브, 패시브, 액티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익스텐스를 스트레칭 시키고, 플렉스 머슬을 스트레칭 시키는, 이 스트레칭 말고는 다 도움이 안 되는 운동들입니다, 사실은. 네. 테니스 엘보의 원인이 뭐라 했어요? 단요측 신근의 쇼트닝이 되죠. 쇼트닝 된 근육을 풀어야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플렉션 이게 중력을 통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육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일단 마찬가지고 특히 아령을 들고 저항체를 들고 하는 것들은 특히 안 된다. 우리가 위축 상태, 아트로피 상태에 있을 때 저항을 통해 가지고 저항은 체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중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외부 물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머슬의 벨리를 하이퍼트라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질환들은 아트로피 상태에서 병이 온 것이 아니라 쇼트닝 상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길이를 랭스닝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릴리즈 시키고 스트레칭 해야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운동 이거 하나다.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플렉스 머슬들을 이렇게 스트레칭 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비틀면 더 신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복된 동작을 통해 가지고 플렉스 머슬들을 풀어 나갈 수가 있고요. 자, 익스텐스 머슬을 풀기 위해서는 손등을 잡은 상태에서 이 자체만으로 많이 당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숄더를 바깥으로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주면 더 익스텐스가 더 많이 강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실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엘보 환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 동작을 통해 가지고 익스텐스 머슬을 풀어 나갈 수가 있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은 도수치료 전문가를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원해집니다. 자, 이것도 보면 혼자서 하는 치료 테니스 엘보 마사지라고 하는데 통증이 오는 이 라테랄 에피콘다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더 붓는다. 더 부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테니스 엘보든 골프 엘보든 통증이 외측이나 내측 어디에서 발생했건 간에 타겟 근육은 손목 신전근, 단요측 수근 신근입니다. 굴곡근이며 근 위쪽 머슬 아트로피 상태가 아니라 근경직 머슬 셔트닝 또는 머슬 스파즘 상태이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이 아니라 머슬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릴리저, 랭스닝 또는 스트레칭 또는 근이완 머슬 릴리저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상으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테니스 엘보에 대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